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또 오장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위한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건희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장 SOS 첫 번째 소식은 단연 기아차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또 나온 블룸버그 또 CNBC의 보도로 인해서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오늘 시장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현대차와 기아차 논의 중단 소식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모두 급락을 했는데 현재까지 타임라인이 어땠는지부터 좀 개요를 짚어볼게요. 딱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1월 네. 8일 날 이제 애플과 협업 가능성이 나오면서 네, 현대차 보도가 먼저 나왔죠. 그렇죠. 그때는 현대차가 오히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네. 현대기아차가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요. 1월 19일에는 기아차가 더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조지아주 공장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기아차가 한 번 더 레벨업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고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갑론을박이 좀 나오다가 어제 주말이죠. 주말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뉴스가 나온 게 뭐 중단됐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안 좋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또 반면에 또 CNBC나 이런 쪽에서는 또 여전히 협상 중이다. 뭐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 대부분 추측성 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확하게 누구 뭐 인용을 한 게 아니라 뭐 익명의 제보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처음에 뉴스가 나올 때도 뭐 관계자들의 입을 관계자들의 입을 빌려서 나왔지만 뭐 당사자들 애플과 현대차 그룹에서는 뭐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던 그렇죠. 사건이죠. 예, 그래서 오늘도 그럼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조회 공시를 당연히 했을 거고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참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웃기는 게 네. 결국에는 협업을 하고 있어도 비밀 협약에 대해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당사자인 애플이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결국에 무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뉴스화돼서 지금 결국에는 뉴스 때문에 올라갔다가 뉴스 때문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흔들림, 변동성이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세장에서 조그만 좋은 뉴스에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고 조금 안 좋은 뉴스에도 굉장히 좀 급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이 공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그러면 해석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일단 기아차가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 협의 진행을 안 한다라고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다른 업체들과는 계속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 협약 때문에 말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 상황들을 봤을 때 그나마 할 수 있는 대응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주식을 하실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네. 너무 지나치게 점쟁이가 되시려고 하시는 게 문제고 그리고 그러니까 공인된 뉴스가 아닌 뉴스들을 가지고 너무 단정적으로 네. 받아들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든지 간에 많이 뜬 굴뚝에 연기가 안 나기 때문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애플과의 협업도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간과하시는 게 애플은 어차피 휴대폰의 1등이지 자동차의 1등이 아니죠. 그렇죠. 결국에는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자동차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2024년, 뭐 25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빨라 24년 이후를 보기 때문에 완벽한 자율주행이 나오기 전까지는 애플은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뉴스에 반영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가에 너무 빨리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여전히 현대차 그룹은 EGMP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전기차 관련 플랫폼을 갖춘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4개 회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회사들이 제2의 테슬라가 되지 않겠냐라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그럼 현대차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여전히 이제 애플 말고 뭐 어떤 다른 회사들이 접근을 한다, 자동차 시장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현대차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반 테슬라 진영의 기업들이 뭐 폭스바겐을 비롯한 현대차 이런 뭐 GM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 향후의 성장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오히려 주가에 더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지금 단순히 뭐 애플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는 뭐 가십성 뉴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건 어차피 저희가 알 수 없는 얘기고, 그건 나중에 이제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확실할 때 발표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애플카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현대 기아차들의 주가 상승이 더 가팔라졌고 그 시기가 빨리 도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현대 기아차 EGMP 기술력 플랫폼에 대해서는 누구도 무시 못하잖아요.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 중에 문카이님은요, 애플 따위 없어도 우리 현대 기아 형제는 잘 나갈 겁니다. 걱정 안 해요. 저는 2025년까지 보일 생각입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럼 길게 보시는 애플카가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나는 현대 기아차의 EGMP 플랫폼을 믿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 현대 기아차 먼저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이제 이슈에 매몰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기아차가 4만 원대에 있었던 가격이 지금 이제 뭐 사실은 8만 원, 뭐 거의 10만 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좀 받은 거죠.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8만 원까지 올라올 때, 뭐 한 7만 원, 8만 원 근처까지 올라올 때 사실 애플 이슈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오히려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펀더멘탈이 워낙 좋았고, 그다음에 EGMP라는 전기차에 대한 신성장 동력이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로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이제 좀 마지막 불을 좀 뿌린 게 뭐 사실은 뭐 애플카 논의였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도 사실 뭐 현대차나 기아차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PER 기준으로 한 10배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애플카 이슈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좋아지는 1분기 실적이라든지 1, 2분기 실적, 올해 전망, 그다음에 올해가 이제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다라고 봤을 때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점유를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투자 포인트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네. 이런 오히려 단발성 뭐 가십성 뉴스가 나와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오히려 이제 현대기아차를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정도가 오히려 지금 뭐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그와 같이 올랐던 자율주행차주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사실 전기차 부품주들은 지금 실적으로 찍히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이 이런 잠깐 이슈에는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자율주행차는 아직 우리가 맞이하기 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좀 더 들고 가 볼까요? 아니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볼까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도 어떤 뭐 아주 소형주냐, 네. 뭐 아니면 뭐 중형주냐. 저는 이제 자율주행의 대표적인 회사는 그냥 현대모비스와 만도 두 개만 만도. 보고 있는데, 네. 사실 두 회사는 그거와는 관련 없이 계속 꾸준히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단계의 부품들을 생산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요. 현대모비스는 현대 기아차가 이제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만도 같은 경우는 너무 현대 비중이 높았다가 이제는 중국이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여타 회사들의 고객사를 늘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도를 좋게 보는 쪽에서는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발전 단계 과정에 있는 부품들이 계속 좀 잘 팔리고 있는 중이고, 뭐 새로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옵션을 넣을 때 자율주행 옵션을 다 넣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현대기아차도 좋아지고 관련 부품 업체들도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기아차 영향도 좀 받았을 텐데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조지아주 테마로도 묶였었잖아요. 최근에 K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조지아주의 건설 중인 공장 때문에 애플카 시리즈로 꼽히면서 많이 올랐었는데, 이 역시도 재료 소멸로 봐야 될지 SK 이노베이션 오늘까지 한 이틀 연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 이틀 빠지니까 뭐 또 난리 난 것처럼 얘기를 또 하죠. 네,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뭐 사실은 SK이노베이션 저는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긍정적이시네요. 뭐 사실 삼성 SDI나 LG 화학을 비교해 보면 PBR로 봤을 때 거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SK이노베이션 지금 현재 뭐 공식적으로 지금 리포트에 대대적으로 써여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안 좋았던 뭐 엔진오일 사업부라든지 성장성이 좀 안 좋은 회사들은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오히려 지금 신성장 동력인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월 10일 날 LG와의 소송전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주가가 주춤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지아주 공장이 애플과 때문에 지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 확실하지 않은 거에 뭐 기업이 투자를 하진 않을 거고, 결국에는 SK이노베이션이 노리는 거는, 미국 공장을 지은 거는 결국에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응을 하기 위한 거고, 만약에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거기 공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따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뭐 아이오닉5 관련된 뭐 지금 수주도 받은 내용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그 외에 이제 GM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전기차를 진행할 때 그 안에 공장이 있어야 뭐 사실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단순히 뭐 애플카 때문에 조지아에다 공장을 짓고 말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 아, 네. 은님이 그럼 SK이노베이션도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일단 뭐 저가는 아니죠. 네. 예, 그죠.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뭐 조정폭이 좀 크기 때문에 뭐 LG화학이나 SDI보다는 지금 예전에 이제 LG화학과 SDI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한 1차 상승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히 매수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지면 빠질수록 땡큐하고 사셔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질수록 살 수 있는 기회다. 저가라는 말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높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라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0만 원으로 보고 갈게요. 뭐 40만 원도 더 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40만 원 정도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갈 수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4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모처럼 S오일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좀 불안할 때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를 주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증권사에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내는 목소리는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지금 유가가 뭐 많이 올랐죠, 최근에. 네, 57달러 선까지. 많이 올랐는데,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정유사들은 좀 그 매달마다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선물을 주로 사기 때문에 당연히 예전에 지금 사놓은 가지고 있는 기름 같은 경우는 원료들은 싸게 사온 원료들이겠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마진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정제 마진이 확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 가격을 이제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돌아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마진 개선 효과는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당분간 마진 개선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오늘 상승폭을 장중에 계속 늘리면서 8%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WTI가 어느덧 58달러 선까지 57달러 이때까지 올랐거든요. 정유주들의 시대가 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역시 제한될까요? 시대는 안 올 것 같고요. 예. 그냥 네.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전망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유가가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게 소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 전문가들이 이제 저도 많이 견해를 들어보면 대부분 60불, 70불을 넘어가기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60불 선에서 제한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유가 상승은 공급 감소 측면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사우디가 좀 자체적으로 감산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그렇게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 수요가 확대되면서 올라가는 국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정유주들은 그닥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실적 상승이 좀 나오긴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정유주들은 추가 상승보다는 저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주가가 사실은 2020년 작년 1월 주가를 이제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정도까지의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전고점은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주들의 시대가 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셨으니까 목표가도 좀 단기적으로 일단 잡아볼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의 정유주라고 해봐야 지금 S오일이 하나가 유일하고 네. GS 정도 네.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노베이션이 약간 좀 달라졌죠. 이미 달라져 있는 상황이고, 네. 제가 지금 주봉 차트를 띄우고 있는데 2020년 1월 정도 초반의 주가가 95,000원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85,000원 정도에서는 또 한번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85,000원으로 S오일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들어가 볼게요.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가 개봉을 했습니다. 뮤직 스튜디오가 관련주로 또 눈에 띄고 있는데,
이 승리호가 그래도 흥행했다는 뉴스가 많았어요. 흥행호로 같이 위직 스튜디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넷플릭스에서 지금 승리호가 개봉하면서 네. 16개국에서 뭐 1위를 1위를 했다, 하고 있다. 예, 네. 뭐 나왔고 흥행 가능성은 좀 높아졌죠. 물론 이제 뭐 재미있다 없다 갑론을박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반응이 더 뜨거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뭐 위직 스튜디오가 특수 효과를 담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한 번 더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 효과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러면 결국엔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좀 더 뭐 레벨업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회사로 성장하지 않겠냐 이런 기회의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 지인도 이제 승리호를 봤는데 이해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와 달리 샤워마미님은 짱짱이었다. 너무 재미있었다.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보고 있어요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자회사 메리 크리스마스가 글로벌 전 세계들 영화사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면 향후에 글로벌 OTT한 물량 증가도 꾀해볼 수 있잖아요. 일단 뭐 뮤직 스튜디오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네. 뭐 주가도 다시 뭐 이제 더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추가 제작 가능성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어떤 러브콜을 받느냐가 더 이제는 주가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네.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CG가 헐리우드 못지않았다고 다들 CG 칭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 위직 스튜디오를 제로 소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부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구간으로 길게 봐야 될지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죠. 거의 한 10주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주봉상으로. 네. 오늘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1,900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한 10,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실적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도 지금 거의 적자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8,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뭐 기회를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중장기 목표가는 뭐 이거는 뭐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충분히 한 시가총액 여기서 한 50% 업사이드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15,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CG하면 덱스터도 떠오르죠. 그래서 덱스터 보고 있다는 분도 계신데요. 뮤직 스튜디오의 목표 주가 10,000원, 15,000원 구간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